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13년도 1회차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오일 여과기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여과기라는 게 다른 말로 스트레이너라고 하죠. 그래서 여과기의 기능이 뭐예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인데 결과적으로 이 오일 여과기라 하면은 오일 중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고요. 그러면 이 오일 중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뭐 예를 들어 펌프, 유량계, 뭐 오일 노즐 요런데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히거나 고장나는 걸 방지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오일 여과기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1번에 펌프를 보호한다 맞죠? 그 다음 2번에 유량계를 보호한다 맞습니다. 장치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에 연료 노즐 및 연료 조절 밸브를 보호한다 맞겠죠? 그래서 1, 2, 3번은 맞고 4번에 보시면 분무 효과를 높여 연소를 양호하게 하고 연소 생성물을 활성화시킨다 라고 돼 있는데 뭐 분무 효과 같은 경우는 맞죠? 노즐의 막힘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연소 생성물을 활성화시킨다? 자, 이 연소 생성물을 활성화시켜 버리면 잘못하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면 안 돼요. 자, 그러므로 1번의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프라이밍의 발생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이 프라이밍이라는 게 뭐예요? 프라이밍. 요걸 뭐 다른 말로는 비수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수 현상이라는 거는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노통 보일러 그립니다. 노통 보일러 이렇게 있을 때 동 내부에 이렇게 물이 차 있을 거예요. 물이 차 있고 이때 위쪽에 이제 주증기관이 있다라고 칩시다. 증기를 이렇게 치출하는 관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증기 밸브가 있는데 이 주증기 밸브를 갑자기 팍 열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부에 압력이 급변하겠죠. 이때 수위가 요동치면서 물방울이 막 이렇게 튀어오르는 현상을 비수, 비산한다라고 해가지고 비수현상입니다. 물이 비산한다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런 거를 프라이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주증기 밸브를 급게 했을 때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급수 중에 포밍, 거품이 많이 발생했을 때도 비수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라이밍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죠. 그래서 1번에 보일러 수위가 높을 때, 그렇죠. 보일러의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이 튀어오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에 보일러 수가 농축되었을 때, 그렇죠. 보일러 수가 농축되면 농축될수록 뭐가 많이 발생해? 거품. 포밍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포밍이 많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프라이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일러 수 농축 시에도 프라이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송기 시 증기 밸브를 급게 할 때 요 주증기 밸브를 급게 갑자기 확 열었을 때 압력이 급변하면서 프라이밍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1, 2, 3번은 맞고 그럼 틀린 거 4번이죠. 증발 능력에 비하여 보일러 수의 표면적이 클 때라고 돼 있는데 요 보일러 수의 표면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거리가 먼 것은 4번이고요. 이 말 나온 김에 포밍과 프라이밍 나왔죠. 그래서 요 말 나온 김에 포밍, 프라이밍 그리고 보일러의 이상현상 그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리면 자, 요 포밍을 1번이라 하고 프라이밍을 2번이라 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 현상 많이 발생하는 거 캐리어 오버라는 현상도 있죠. 캐리어 오버. 그리고 요 캐리어 오버를 다른 말로 기수 공발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상현상, 이 캐리오버와 동반되는 현상으로 워터 해머링 이라는 현상도 있었어요. 요거를 다른 말로 수격 작용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 설명에 관한 거 뭐 2번 문제라고 합시다. 2번 문제에 관한 내용은 64페이지, 교재 64페이지 보시면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이 프라이밍이라는 건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 주증기 밸브를 급게 한다거나 혹은 뭐 급수의 높이가 높아진다거나 이런 현상도 있지만 이제 포밍과 연관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포밍과 연관지어서 이 발생 순서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포밍이라는 건 뭐냐? 포밍이라는 거는 관수 중 용해 고용물, 유지류 등의 불순물로 인한 불순물이 많을 때입니다. 불순물로 인해 거품층이 생기는 현상. 그래서 요 수면에 거품 말 그대로 포밍입니다.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인데 그 주 원인이 뭐예요? 불순물.
이물질이 많을 때 요 포밍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포밍이 심각해지면 프라이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포밍이 발생하면 프라이밍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현상이 프라이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라이밍이라는 건 뭐예요? 비수 현상이야. 비수 현상. 물이 날아튀는 현상을 비수 현상이라 해요. 자, 이렇게 프라이밍이 발생하면은 주전기 밸브를 열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방울이 섞여 나갈 수 있죠. 이 섞여 나가는 현상을 캐리오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기수공발. 그래서 섞여 나가는 거, 물방울이 증기와 섞여 나가는 거를 캐리오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물방울과 이 수와 증기가 섞여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압 증기에 물방울이 섞여서 치출되다가 배관이나 기타 장치를 때리게 되겠죠. 그거를 워터 해머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방울이 때리게 되면은 그 장치들이 타격을 받아서 잘못하면 손상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이 때린다 해가지고 워터 해머링, 다른 말로 수격작용, 충격을 준다, 물이. 자, 요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생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밍, 거품이 끼면 그 다음에 프라이밍, 비수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비수 현상이 발생됐을 때 증기 밸브가 열려 있으면 캐리오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캐리오버가 발생하면은 물과 증기가 섞여버리니까 워터 해머링이 동반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순서가 요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제가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결과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 뭐야? 이 불순물이야. 그죠? 이 불순물이 많으면 포밍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일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요 운전자가 가장 신경 쓸 부분이 급수 처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2번 문제 설명하다가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2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일 버너 종류 중 회전 커브의 회전 운동에 의한, 뭐 말 다 했습니다. 회전 운동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답은 2번 로터리 버너예요. 그래서 로터리라는 게 뭐예요? 터리 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영어의 뜻이 회전하는 또는 회전식의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터리라는 게 회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 뭐 대구 말로 로타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타리 뭐야? 이 자동차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로타리, 정확한 발음은 로터리겠죠. 그런 거를 이제 로터리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뭐가? 로터리라는 게.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일 버너 종류 중 회전 커브의 회전 운동에 의한 원심력과 미립화용 1차 공기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를 분무시키는 버너는, 그래서 회전 운동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2번 로터리 버너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중 목표값이 변화되어 목표값을 측정하면서 제어 목표량을 목표량에 맞도록 하는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어 목표량이라는 게 제어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제가 적어드리면, 제어량을 목표량에 맞추는 방식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는 뜻인데, 일단은 제어량을 목표량에 맞추는 방식을 우리가 추치 제어라고 합니다. 왜 추치 제어라고 하느냐? 자, 요 추가 한자입니다. 한자. 쫓을추고요. 그 다음 요 치자가 값치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쫓다. 뭐를 쫓는데? 목표 값을 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량을 목표량에 맞추는 방식을 우리가 추치 제어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추치 제어 방식의 종류로는 해설에 잘 나옵니다. 뭐 추종 제어, 비율 제어, 프로그램 제어, 캐스케이드 제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추치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겠어요? 답은 3번 정치 제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치 제어라는 게 뭐냐? 이 정치 제어라는 거는
이미 목표값이 정해져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 제어 방식을 정치 제어라고 하는 거고, 우측에 해설해 보면 또 나오죠. 정치 제어 해가지고 목표값의 변화 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 제어다. 그래서 정해진 값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4번 문제에 목표값이 변화되어 목표값을 측정하는 제어 목표량에 맞도록 하는 제어에, 자, 이 추치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치 제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통 보일러에서 갤러웨이 관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 5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4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뭐 이게 영어 발음이다 보니까 갤러웨이 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갤러웨이 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냥 대충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영어 발음이야. 그래서 이 갤러웨이 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연소실, 노통이죠. 노통 내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노통 가운데 이런 식으로 배관으로 구멍을 뚫는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지지해두는 장치를, 요 배관을 갤러웨이 관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갤러웨이 관의 주 역할이 뭐예요? 노통의 강도 보강, 이 양쪽을 잡아주죠. 잡아주기 때문에 강도를 보강해주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순환수가 이렇게 돌아서 순환율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열 면적도 순환율이 좋아진 만큼 늘어난 거겠죠. 자, 그러므로 이 갤러웨이 관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노통의 보강과 양호한 물 순환을 위하여.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검 배기가스 중의 이산화탄소분 최대값이 15.7%이다. 공기비를 1.25 할 경우 검 배기가스 중의 이산화탄소분은 몇 %인가 해가지고, 자, 요거 이제 공기비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 교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공기비 M은 이거는 실제 공기, 이론 공기로 구하는 게 아니죠. CO2 가스량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CO2 가스량 분의 CO2 맥스량, 그래서 최대 이산화탄소량이 되는 겁니다. CO2 max라는 거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구해야 돼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분은, 그래서 실제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있냐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요 CO2를 구해야 되니까 CO2는 요 공기비랑 자리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M 분의 CO2 max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넣어보면은 공기비가 1.2래요. 1.2 분의 이산화탄소분의 최대값이 15.7%가 된다. 그럼 이게 퍼센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퍼센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해보시면은 13.08%. 자, 그러므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트 블로워 종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자, 요 수트 블로워 같은 경우는 교재 89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7번 문제 요거는 8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우측에 해설에도 잘 나옵니다만은 해설에 한번 보면은 수트 블로워 해서 보일러 전열면 그름 제거 장치로 종류는 롱 리트랙트블형, 그래서 길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말로 장발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2번에 숏 리트랙트블형, 요건 짧다라고 해가지고 단발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 3번에 건 타입형, 총처럼 생겼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에 로터리형, 이건 뭐예요? 정치 회전형, 로터리 뭐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7번에 수트 블로워 종류가 아닌 것은 4번에 콤버스터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콤버스터라는 거는 뭐예요? 보염장치 일종이죠. 보염장치. 이건 뭐야? 화염을 보호한다. 그래서 연소실 내부에 화염이 쉽게 꺼지지 않게끔 그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보염장치라 하는데, 보염장치의 종류는 4가지였어요. 어떻게 외웁니까? 윈, 버, 콤스,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윈드박스, 그리고 버너 타입, 콤버스터,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총 4가지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콤버스터라는 거는 컨버스터라고 나오기도 하고 콤버스터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뭐 영어 발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원래 정확한 영어 발음은 컨버스터가 좀 더 정확한데 문제에서 콤버스터라고 나와. 그러면 우리는 뭐 둘 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7번에 수트 블로우 종류가 아닌 것은 4번 콤버스터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일러 급수 펌프 중 비용적식 펌프로서 원심 펌프인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요 8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59에서 60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펌프 종류가 잘 정리가 돼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일단 원심식과 그리고 왕복동식 있어요. 왕복동식. 그래서 원심식 펌프와 왕복동식 펌프가 있는데,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무동력 급수장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요 두 가지를 비교하도록 합시다. 문제에서는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원심식이라는 거는 원심력에 의해서 압축하기 때문에 어느 공간을 압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요거를 비용적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복동식 같은 경우는 어때? 어느 한 공간을 확 압축해 버리거든. 그래서 요 녀석을 용적식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원심식은 두 개밖에 없죠. 보일터라고 해가지고 볼류트, 그 다음에 터빈 펌프,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안내 날개, 그래서 요 다른 말로 가이드베인, 즉 이 안내 날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볼류트와 터빈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구조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 안내 날개가 있는 게 요 터빈 펌프고요. 얘는 안내 날개가 있어요. 그 다음 이 안내 날개가 없는 게 볼류트 펌프입니다. 얘는 안내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원심 펌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왕복동식은 어떻게 되느냐? 왕복동식도 제가 외워줘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외우면 됩니까? 피플 다 외워. 그래서 피, 풀, 다, 외, 워,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종류가 뭔데요? 피스톤, 플런저, 다이어프램, 웨어, 워싱턴 펌프, 이렇게 5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우는 거 크게 안 어렵죠.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심식은 뭐 2개밖에 없어요. 볼류트, 터빈. 왕복동식은 피플 다 외워. 이렇게 외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8번 문제에서 원심식 펌프인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 볼류트 펌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 워싱턴, 웨어, 플런저는 다 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왕복동식 펌프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므로 8번 문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동 제어에 대한 설명에서 온, 오프 제어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온, 오프 제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 위치 제어라고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뭐였어? 전자밸브. 다른 말로는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밸브 같은 경우는 전기가 들어가면 탁 열리고요. 온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가 이제 차단되면은 탁 닫혀요. 오프 되는 거야. 그래서 100% 열렸다가 100% 닫히는 두 가지 동작밖에 없기 때문에 온오프 제어 또는 이위치 제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온오프 제어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1번이겠죠. 제어량이 목표값을 기준으로 열거나 닫는 2개의 조작량을 가진다. 그래서 두 가지 동작밖에 없기 때문에 이위치 제어 또는 온오프 제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통풍 방식에 있어서 소요 동력이 비교적 많으나? 라고 돼 있는데, 자, 소요 동력이 많다라는 소리는 통풍력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통풍력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요 동력이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소요 동력이 비교적 많으나 통풍력 조절이 용이하고 논의 압을 정압 및 부압으로 임의로 조절이 가능한 방식은? 해서, 자, 요 통풍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죠. 우리가 이전 회차에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총 4가지입니다. 자연 통풍, 그리고 압입 통풍, 그리고 흡입 통풍, 그리고 평형 통풍. 자, 이때 평형 통풍이라는 거는 압입 통풍과 흡입 통풍을 합쳐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통풍량이 가장 크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 큰 게 흡입, 그 다음 큰 게 압입. 자연 통풍은 당연히 통풍량이 가장 적을 겁니다. 송풍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즉 효율이 가장 낮은 거고, 효율이 가장 큰 게 요 평형 통풍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자연 통풍은 제외하고 이건 뭐 크게 볼 거 없어요. 압입 통풍의 특징은 뭐예요? 연소실 앞에다가 송풍기를 설치해가지고 불어 넣는 형태입니다. 그럼 어때?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크겠죠. 불어 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압입 같은 경우는 항상 정압을 유지해요. 그 다음에 흡입이라는 건 뭐예요? 요거는 연소실 뒤쪽에다가 송풍기를 설치해가지고 빨아내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항시 연소실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낮을 수밖에 없죠. 즉 부압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평형 통풍은 어때요? 압입 통풍과 흡입 통풍을 합쳐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정압도 유지할 수 있고 부압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뭐겠어요? 답은 3번이지. 왜? 소요동력이 크다, 통풍력이 크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 줄에 노내압을 정압 및 부압으로 임의로 조절이 가능하다. 가능한 건 뭐밖에 없어? 요 평형 통풍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0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보면은 1번에 비열은 물질 종류와 관계없이 1.4로 동일하다라고 돼 있는데 비열은 물질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시간 때 배웠잖아요. 물의 비열은 1이었고 공기의 비열은 0.24다. 이렇게 물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 2번에 질량이 동일할 때 열 용량이 크면 비열이 크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죠. 이것도 연력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라고 배웠어요? 비열이 크면 클수록 연용량이 커진다. 그래서 뭐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물이 은은히 데워지고 은은히 식는다. 즉 연용량이 크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2번이 맞는 거고, 그럼 3, 4번은 왜 틀렸냐? 3번에 공기의 비열이 물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공기 방금 했잖아요. 공기의 비열은 0.24고요. 물은 1입니다. 즉 뭐가 큰 거야? 물이 더 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 4번에 기체의 비열비는 항상 1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비열비 K라는 거는 항상 1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4번도 틀린 거네요. 그러므로 11번에 맞는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 자동 연소 제어 ACC, 요게 오토 컨버지션 컨트롤의 약자다라고 했죠. 이 자동 연소 제어의 조작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자, 이거는 12번 문제는 131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우측에 해설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자동 연소 제어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노통 연소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버너가 이렇게 있겠죠. 이때 자동 연소 제어라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연소를 제어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연소를 제어하는 방식은 당연히 이 연소실 내부에 들어가는 연소 가스의 양, 연소 가스의 량을 제어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조작량입니다. 조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노통 내부, 연소실 내부로 들어가는 공기량 역시도 우리가 조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완전 연소되냐 불완전 연소되냐에 따라서 뭐 공기량을 조작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로 들어가는 연료량 역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조작함으로써 자동 연소를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자동 연소 제어와 관계없는 것은 4번 급수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급수량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급수 제어에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12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다음 도시가스의 종류를 크게 천연가스와 석유계 가스, 석탄계 가스로 구분할 때 석유계 가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석유계 가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코르크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코르크 가스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해설해 보시면 나오지만 석탄가스 중 코크스 가스는 존재하지만 코르크 가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13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다음 중 증기의 건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자, 증기 내부의 건조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증기의 압력을 더욱 높여서 초고압 상태로 만든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우측의 해설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증기압을 초고압까지 높이면 습도가 올라가므로 증기 중 수분 함유량이 높아져 건도는 오히려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한번 살펴보면 2번에 기수분리기를 사용한다. 그렇죠. 기수분리기 뭐예요? 그 기체와 수분을 분리하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기수분리기로 건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에 증기 주관에서 효율적인 드레인을 처리한다. 그래서 드레인을 처리해 줌으로써 증기 중에 수분을 제거해 주는 거겠죠. 그 다음 4번에 증기 공간 내의 공기를 제거한다. 자, 요거는 공기 중에 수분이 있으니까 공기를 제거해 줌으로써 수분도 같이 제거해 준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2, 3, 4번은 다 맞고요.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소 시에 매연 등의 공해 물질이 가장 적게 발생되는 연료는,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1번 액화 천연가스. 그래서 천연가스기 때문에 매연량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가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15번의 답은 1번이고, 그 다음 16번 1보일러 마력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몇 킬로칼로리 퍼 아워인가. 자, 요거는 제가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1보일러 마력 HP라는 거는 열량으로 나타내면 Q는 8435 킬로칼로리 퍼 아워였고요. 상당 증발량으로 나타내면 15.65 킬로그램 퍼 아워였다 라고 했죠. 무조건 알아야 된다. 자, 그러므로 1보일러 마력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몇 킬로칼로리 퍼 아워인가? 8435 킬로칼로리 퍼 아워죠.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다음 중 수관식 보일러에 해당되는 것은 해가지고 답은 2번 바브콕 보일러죠.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원통형 보일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원통형만 기억해줘도 된다라고 했는데, 자, 원통형 보일러 같은 경우는 입형 보일러, 그리고 노통, 그 다음에 연관, 그리고 노통 연관이 있었죠. 노통 연관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입형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앞에 입형이라는 게 붙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형 횡관, 그래서 입행, 그리고 입형 연관 보일러가 있고요. 입형 연관, 그리고 한 가지 더 코크란 보일러가 있었다라고 했죠. 코크란. 이 코크란 보일러가 엄밀히 따지면 입형 횡령관 보일러인데, 그 문제에서는 코크란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코크란은 별도로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입형 보일러다 라고. 자, 그게 왜 별도로 외우느냐, 노통 보일러 같은 경우가 코랭이거든요. 코랭. 자, 여기서 코가 뭐야? 코르니시 보일러. 랭은 랭커셔 보일러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노통이 1개짜리, 얘는 노통이 2개짜리인데, 자, 어때요? 단순히 코로만 외워버리면 코크란 코르니시 헷갈리죠. 그래서 코크란 보일러는 입형이다, 이렇게 별도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노통 보일러 종류는 코랭이고, 그 다음 연관 보일러는 뭐예요? 횡기캐. 자, 그래서 횡연관, 그 다음에 기관차, 그 다음 캐와니 보일러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통 연관 보일러가 노하스. 그래서 노통 연관 패키지 보일러고, 하우덴 존슨 보일러,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수관 보일러에 해당되는 것은 했기 때문에 요 원통 보일러가 아닌 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스코치 보일러 뭐야? 노통 연관 보일러고, 그 다음에 2번은 수관 보일러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이 일단 답인 거고, 그 다음 3번의 코크라는 뭐야? 입형 보일러. 그 다음에 4번의 캐와니 보일러는 연관 보일러.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17번의 수관 보일러인 것은 여기 없는 거 2번의 바브콕 보일러다. 자, 그래서 뭐 간혹 이렇게 설명하면, 쌤 그러면 수관식 보일러는 안 외워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분들이 있던데, 수관식 보일러도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어떤 거? 자연순환식이냐, 강제순환식이냐, 뭐 요런 문제. 그래서 수관 보일러만 보기에 줬을 때는 당연히 수관 보일러를 외워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근데 요런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통하고 수관을 섞어뒀기 때문에 좀 더 외우기 쉬운 원통 보일러로 외워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보일러 열 효율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해가지고, 자, 열 효율을 향상시킨다 라고 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절탄기 또는 공기 예열기를 설치하여 배기가스 열을 회수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배기가스, 버려질 열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열 효율은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고. 그 다음 2번에 버너 연소 부하 조건을 낮게 하거나 연속 운전을 간헐 운전으로 개선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연속 운전과 간헐 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속 운전은 계속해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의 온도만 맞춰놓고 전원은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온도에 맞춰서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 게 연속 운전이겠죠. 그럼 간헐적 운전은 뭐냐? 간헐적이라는 거는 어느 시간 딱 정해가지고 그때만 잠시 난방하고 계속 보일러를 꺼뒀다가 또 잠깐 난방하고 이런 거를 간헐 운전이라고 해요. 자, 이때 둘 중에 뭐가 효율이 좋으냐? 효율이 좋은 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연속 운전이 계속해서 운전이 되니까 효율이 낮을 것 같죠. 에너지 소비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열 효율이 낮은 거는 간헐 운전입니다. 연마가
연료율이 낮아요. 그 왜 그러냐? 연속 운전은 계속해서 운전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식지 않아요. 식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간헐 운전이라는 거는 껐다가 다시 켜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가 식어버려요. 보일러가 식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우리가 다시 물을 가열해야 되잖아. 즉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열 부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열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간헐 운전이 연속 운전보다 효율이 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간헐 운전을 연속 운전으로 바꿔주는 게 열 효율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헐 운전으로 개선하는 게 아니고 간헐 운전을 반대로 연속 운전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3, 4번은 맞으니까 개인적으로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18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KS에서 규정하는 보일러의 열 정사는 원칙적으로 전격 부하 이상에서 정상 상태로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의 운전 결과에 따라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외워주세요. 답은 2번 2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측의 해설에도 한번 읽어보면 보일러의 열 정사는 원칙적으로 전격 부하 이상에서 적어도 2시간 이상의 운전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단 소형일 경우, 소형 보일러인 경우에 인수 인도자 간의 협정에 따라 1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시간당 100kg의 중유를 사용하는 보일러에서 총 손실 열량이 20만 kcal/h일 때 보일러의 효율은 약 얼마인가? 단 중유의 발열량은 1000kcal/kg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이 책에 나와요. 그래서 20번 문제는 교재 96페이지에 있는 공식을 활용하는 건데,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일러 효율 구하는 방식에서 입출열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별분에 출열해가지고 우리가 보일러의 효율을 구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출혈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뭐냐 하면은 요 이별 마이너스 손실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에서 운전을 했을 때 출혈, 즉 뭐야? 증기가 보유한 열이거든. 실내로 보내지는 증기가 보유한 열이 출혈이란 말이야. 그 출혈이란 건 뭐예요? 손실된 열량을 빼고 남은 열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 열량, 이별 마이너스 손실이 결국 출혈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공식을 다시 한번 바꿔보면 이별 분해 이별 마이너스 손실열,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봅니다. 이 문제에서 이별이라 함은, 이별이라는 건 뭐였어요? 보일러에서, 자, 이 보일러에서 보일러 내부로 들어가는 열, 뭔데? 이 노통, 연소실 내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연소실 내부로 들어가는 열이 이별이란 말이야. 그럼 뭐예요? 연료의 열량 을 우리가 이별이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이제 증기가 되어서 나가는 열량을 출혈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별이 연료의 열량이니까 그럼 이별 어떻게 구합니까? GF 곱하기 H 하면 되겠죠. 연료의 양 곱하기 H 뭐야? 발열량이잖아. 그래서 기호로 적지 않고 바로 제가 조건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료량이 시간당 100kg이래요. 그래서 100kg/h겠죠. 단위는 적지 않을게요. 곱하기 발열량이 10,000 kcal/kg이라고 했고요. 분해, 자, 이별 마이너스 손실입니다. 이별이 100 곱하기 10,000이었고요. 요거 마이너스 손실량은 얼마래요? 총 손실 열량이 20만 kcal/h다. 그래서 20만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은 답이 0.8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거 퍼센트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 곱하면 되죠. 하나, 둘 해보니까 0 붙어서 결국 80%가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러므로 20번의 답은 2번 80%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제. 보일러 부속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하여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를 절탄기라 한다. 맞죠? 다른 말로는 뭐 이코노마이죠. 그 다음 2번에 배기가스의 열로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것을 공기예열기라 한다. 맞겠죠? 1, 2번 다 맞고. 그 다음 3번에 고압증기 터빈에서 팽창되어 압력이 저하된 증기를 재과열하는 것을 과열기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재과열하는 걸 뭐라고 해요? 제열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오일 프리히터는 기름을 예열하여 점도를 낮추고 연소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뭐 오일 프리히터라고도 하고 오일 예열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21번에 틀린 것은 3번이겠네요. 자,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석탄의 함유 성분에 대해서 그 성분이 많을수록 연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 수분이 많으면 어때? 불이 잘 안 붙잖아. 그렇기 때문에 착화성이 저하된다.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회분. 이 회분이라는 거는 석탄, 목탄 등이 타고난 불연성 광물질, 즉 타고난 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재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연소 효율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입니다. 그래 뭐 나머지 읽어보면 3번에 휘발분 뭐 이렇게 잘 타서 날아가는 건데 요런 휘발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완전 연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매연이 발생하기 쉽다. 맞죠? 그 다음 4번에 고정탄소. 이 탄소분이 많을수록 어때? 발열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고 22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다음에 23번 전기식 증기압력 조절기에서 증기가 벨로즈 내에 직접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해가지고 요거 뭐 압력계에도 잘 설치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증기압력 조절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눈금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요런 데도 잘 설치해요. 그래서 뭐 요 압력계 그리고 뭐 조절기를 합시다. 간단하게 조절기, 압력 조절기입니다. 자, 이때 고온 고압의 증기가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배관을 타고 바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 장치 모두 고온 고압의 증기가 바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장치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배관을 한번 이렇게 꼬는 거야. 이렇게 탁 꼬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배관 안에 이 물이 항시 체류하겠죠. 그러면 고온고압의 증기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어때? 요 물이, 요 수부가 고여있는 물이 그 압력을 한번 흡수해주고 요렇게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설치하는 배관을 돼지꼬리 모양으로 생겼죠. 요런 배관을 사이폰 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23번의 답은 3번 사이폰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열사용 기자재 검사 및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온수 발생 보일러,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를 포함했을 때 이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방출 밸브와 방출관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153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요거는 해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설을 참고하시고요. 이 문제도 좀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고 해설도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래서 일단 맞는 거는 1번입니다. 인화성 액체를 방출하는 열매체 보일러의 경우 방출 밸브 또는 방출관은 밀폐식 구조로 하든가 보일러 밖의 안전한 장소에 방출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래서 맞는 건 1번이고 나머지 2, 3, 4번은 왜 틀렸냐? 2번에 온수 발생 보일러는 압력이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에 달하면 즉시 작동하는 방출 밸브 또는 안전 밸브를 2개가 아니고 1개 이상 갖추어야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393켈빈의 온도를 초과하는 온수 발생 보일러에는 안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호칭질은 10mm 이상이 아니고요. 20m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및 온도 393켈빈 이하의 온수 발생 보일러에는 방출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름은 10mm가 아니고 20mm 이상으로 하고 보일러의 압력이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에 그 5%가 아닌 10%를 더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름과 개수를 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안 읽어보고 직접 읽어봐도 되지만 한번 읽어드린 거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4번에 맞는 것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25번 외분식 보일러의 특징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외분식 보일러 뭐예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연소실이 이 동체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동체 외부에 설치된 거를 외분식이라고 했죠. 연소실이 외부에 설치된 거를 외분식.
안에 설치된 거는 내분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분식 보일러의 특징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한번 보면은 1번에 연소실 개조가 용이하다. 그렇죠. 밖에 노출돼 있으니까 내가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논의 온도가 높다. 그렇죠. 이 연소할 수 있는 공간이 크니까 내분식에 비해서 얘는 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논의 온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에 연료의 선택 범위가 넓다. 그렇죠. 이게 외부에 노출돼 있으니까 청소하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어떤 연료를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은 맞고, 틀린 건 4번이겠죠. 복사열의 흡수가 많다 돼 있는데 이 외분식의 최단점 뭐야? 이 방사 손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외부로 열이 빠질 수가 있다는 방사 손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노벽 방사 손실이 크기 때문에 복사열의 흡수는 어때? 반대로 적어지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25번의 외분식 보일러의 특징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6번 보일러 가동 중 실화가 되거나, 실화 뭐예요? 불이 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압력이 규정치를 초과하는 경우 연료 공급이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장치는 3번 전자밸브죠. 그래서 이게 오일 라인에 연결돼 가지고 뭔가 이상이 생기면 전자밸브가 탁 잠기면서 버너를 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번의 답은 3번 전자밸브가 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안전밸브 구조의 일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 했죠. 자, 요건 3번에 보시면 안전밸브는 쉽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봉인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안전밸브라는 거는요, 일반 사람이 조금만 잘못 손대면 이 기준 압력 설정치가 엄청나게 변해버려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위급한 상황인데 안전밸브가 작동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밸브 같은 경우는 항시 전문가가 손을 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이는 곳이 아니고 잘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봉인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맞으니까 개인적으로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28번 문제. 함진 배기가스를 액방울이나 액막에 충돌시켜 분진 입자를 포집 분리하는 집진장치는 했는데, 뭐 다 읽어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찾자면 첫 번째 줄에 액방울이나 액막이라고 했죠. 이거 뭐예요? 물이야, 물. 그럼 물을 뿌려서 충돌시켜서 집진한다. 뭐예요? 세정식 집진장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물로 씻어내는 거죠. 자, 그러므로 28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29번 보일러와 관련한 기초연력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1번에 절대압력, 완전 진공 상태를 0으로 기준한 측정 압력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비최적, 단위 최적당 질량으로 단위는 kg per 미터 3승임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요 비최적의 단위는 뭐였습니까? 미터 3승 per kg이란 말이야. 그러면 단위는 뒤에서 앞으로 읽는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단위 질량당 차지하는 최적을 비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그럼 뭐 나머지 읽어보면 3번에 현열, 물질 상태의 변화 없이 온도가 변하는 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온도만 변하는 거 현열 맞죠? 그 다음 4번에 잠열, 온도의 변화 없이 물질 상태가 변하는 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상태만 변하는 거 잠열 맞습니다. 자, 그래서 29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30번 보시면 보일러 내처리로 사용되는 약재의 종류에서 pH, 알칼리 조정 작용을 하는 내처리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자, 이거는 우측의 해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히드라진 같은 경우는 탈산소제예요. 그래서 산소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물의 pH를 조정한다. 요거는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30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